자, 2017년도 11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풀이 특강 리딩의 세 번째 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21번부터 30번까지 Part5의 마지막입니다. 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하셔야겠죠?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do라고 하는 아이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even though의 뜻이죠. 자, 누구누구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ough가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자,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접속사예요. and는 but은 다 등위 접속사죠. nor도 사실은 등위 접속사인데요. nor는 등위 접속사로 쓰이기보다는 세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토익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neither A nor B의 형식으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되죠. 세트로 쓰이는 접속사 여러분들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살펴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자, both는 A, B 양쪽 모두. 자, either는 A 혹은 B 둘 중에 하나, neither는 A도 B도 아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neither가 단독으로 사용돼서 접속사로 쓰이는 케이스도 있겠으나 그 경우는 토익에서는 자주 출제는 안 되는 영역이고요. 자, 오늘은 설명을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nor에 대해서 자, 그 등위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지금 누구 자리냐라고 했을 때 자, work crew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spectors라고 하는 주어가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notice가 동사고, 자, 그 다음에 자, wiring problem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neither가 보이죠. 따라서 여기는 접속사가 필요하더라도 등위 접속사가 필요한데 세트로 쓰이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neither A nor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서로 neither를 보시는 순간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neither A nor B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2017년도인데 2014년도 정도까지는 상관 접속사 방금 얘기했던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리고 또 not only A but also B도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그 다음에 A as well as B라고 해서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하는 이런 세트 접속사들이 거의 1년 12번 시험을 보게 되면 9차례 이상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출제 빈도수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요. 자, 그래도 충분히 1년에 너댓 차례 정도는 여러분들 상관 접속사가 출연을 하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머릿속에 탁 여러분들이 담아두시는 순간 요거는 활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 짓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배나 비행기 따위에 근무하는 승무원, 승조원을 우리가 크루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크루가 그냥 직원의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직원, 그 다음에 inspectors는 검사하는, 조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사관들과 그 다음에 근무 직원들 양쪽 모두가 wiring problem, wiring이라고 하는 건 전기 배선이에요. wire가 원래 전선이잖아요. 전기 배선 문제를 notice,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기 배선 문제는 어떤 거죠? 자, cause a fire. 자, 화재를 갖다가 유발할 수도 있었던 자, 그런 wiring problem, 배선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notice 앞에는 부정어가 없지만 neither가 있으면 자, neither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부정문으로 문장을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1번 문제까지 마무리 짓고요.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전부 다 뜻이 비슷해요. invalid는 자, valid가 원래 유효한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blank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blank는 텅 비어 있다의 뜻은 맞는데요. 자, 저거는 글자가 없어가지고
텅 비어 있는, 즉 괄호에 저렇게 텅 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blank 같은 경우에는 글자, 또 뭐 화면 따위가 이제 blank다. 그럼 텅 비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혹은 벽면 따위. 요런 것들이 뭔가로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을 때 쓰는 어감입니다. blank가. The wall is blank. 그러면 그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hollow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푹 패여가지고 꺼져가지고 텅 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푹 꺼진, 이것도 빈이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자, 움푹 꺼져가지고, 자, 그래서 텅 빈이기 때문에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나무 같은 경우가 안쪽이 텅 비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hollow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이 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뜻이고요. 자, D번의 empty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그 빈인데요. 요거는 주로 이제 언제 쓰냐면 일자리나 객실 따위가 비어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 셋 다 빈, 빈, 빈이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데요. 원빈도 아니고 현빈도 아니고, 자, 요거는 뭐가 비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이 냈다라기보다는 한국 사람이 낸 문제 같지 않습니까? 토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혼돈될 만한 그런 어떤 단어들을 자주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신기하게도 해석이 전부 다 빈빈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 출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는 뭐예요? 이 문제는 어휘 유형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몇몇 개인들이 취소했어요. 뭐를요? 호텔 reservations를. 슬슬 냄새가 나죠. 어젯밤에 호텔 예약을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자, living이라고 하는 건 분사구문이잖아요. 남겨놓으면서 혹은 and 따위가 생략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자, 5개의 룸이 어떤 상태로? 텅 비어있는 상태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5개의 rum을 텅 빈 상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방이 비었다라고 할 때는 vacant를 정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hollow는 다시 한번 움푹 패여져서 움푹 패인 혹은 속 따위가 텅 빈의 뜻이고, blank는 벽면이라든가 혹은 글자 따위가 없어서 어떤 페이지 따위가 텅 비어 있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화면 따위가 비어 있다든가. 알겠죠? The screen is blank, completely blank. 그러면 그 화면이 완전히 텅 빈 상태였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비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빈칸에 필요한 맥락인데, 자, 뭐가 비었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D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22번 문제도 나름대로 재밌는 그런 문제였고요. 토익에서 여러 차례 사실은 다루었던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23번째로 가시면 A, B, C, D는 전부 다 명사일 수 있죠. 물론 A번의 supplies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공급 혹은 공급하다고 동사로는, 명사로는 공급품, 비품의 뜻이 가장 강하죠. 자, restrictions는 제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treatment라고 하는 거는 treat가 원래 다루다, 환자를 다루는 거면 치료하다기 때문에 치료의 뜻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대접, 치료, 뭐 등등등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인데요. 얘는 복수로 쓰이게 되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보통 당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행정 당국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자, 그렇게 되면 government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이미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복합명사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정부의 뭐뭐뭐가.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뭡니까? 바로 몇몇 시설 설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몇몇 시설 설비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뭐뭐뭐가 자, 포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waive는 포기하다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on account of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데미지 때문에. 근데 데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유발됐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자, 타이푼. 타이푼은 태풍이죠. 그래서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데미지 때문에 정부의 뭐뭐뭐가 포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포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보류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뭐뭐뭐가 보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어요. 정부의 뭐가 보류되었을까요? 자, 보통 시설과 설비를 갖다가 보수하고 이러려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규제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보류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B번이 되겠습니다. 123번 정도 되면 선택지로 주어진 단어의 난이도가 다소간 있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좀 어려워할 만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만약에 틀리셨다면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 어디가 안 되었는지 등등등을 잘 생각하시면서 리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4번째 문제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 드렸죠. 그죠? 대시 생략될 수도 있고요. 앞쪽은 provided가 아니라 providing이 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시 생략되면 더 어려운데 ed나 ing를 우리가 뭘로도 봐야 돼요? 네, 이거를 접속사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요거는 if의 뜻이에요. if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that은 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생략하고 나면 더 어렵죠. ing나 ed를 분사나 동명사로만 혹은 과거형 동사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도 볼 줄 알아야 되니까요. 정답이든 오답이든 간에 A번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유념해서 잘 따져보시고요. 자,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자, likewise는 부사예요. 마찬가지로의 뜻이고 similarly라고 하는 자, 그 의미와 그 similarly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죠. 그래서 앞쪽에 내용이 있고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유사 사례가 뒤쪽에 나와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on behalf of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뒤쪽에 CEO Porter라고 하는 명사만 지금 탁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이 만약에 앞쪽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면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게 맞기 때문에 해석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답이 D번이 되는 건데요. 자,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head lawyer, 수석 변호사인 Harold라고 하는 분이 수행할 것이고요. 목적어 어디 있어요? 협상입니다. 자, 협상 누구랑의 협상이죠? with 이하와의 협상이 되겠어요. 이 회사와의 협상을 수행할 것이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전치사가 오는 게 맞고 부사가 올 자리는 아니죠. 이쪽에 있는 명사와 결합되어서 이 전체를 수식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해석 없이도 정답은 on behalf of가 되겠습니다. on behalf of도 자, 토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자, 그런 전치사니까 난이도가 좀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CEO를 대신해서 Samuel Corporation과의 협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Harold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25번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가 다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어떤 유형이에요? 어휘 유형인 거죠. 어떤 전치사가 relies 이하에 들어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rely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전치사가 있어야 토익 시험을 이제 치르신 학생들이 맞겠습니다. 자,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depend on, rely on, count on. 자, 그리고 이제 on을 쓰지 않는 아이가 누가 있죠? 자, 바로 resort to가 있어요. 이게 토익의 고전이죠. 자, resort to. resort는 명사로 쓰면 그냥 위락시설이에요, 여러분들. 리조트에 많이 가잖아요, 놀러. 그죠? 그 다음에 turn to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빈번하게 토익에서 다루는 자, 그런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on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일단 상정을 하시면 되고요. o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요? up on을 쓸 수도 있습니다. upon은 on의 딱딱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맞는지를 좀 따져보는데요. 어디에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거면 on이 맞아요. 자, 그런데 항상
on이 자주 따라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의 문맥일 때 on이 따라오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뭐 때문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upon이 답이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자, 앞쪽부터 여러분들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뭐 beaches라고 해서 해변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는 시 정부가 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데요.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아, 이거는 대상이 많네요. 뭐뭐 때문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거는 언제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의존하다의 의미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am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답이지만 여러분도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자, 분명히 셋 이상의 명사가 뒤에 나와서 그것들 사이에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 되는 선택지 중엔 괜찮죠. volunteers가 여러 명일 것이기 때문에. around는 보통 장소나 시간이 잘 나오죠. 그래서 몇 시 근방에, 며칠 근방에, 혹은 어디 어디 근처에 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요. into는 뭐 상태의 전환 혹은 공간의 이동을 나타낼 때 into를 많이 쓰죠.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의 개념이 되겠죠. 자, 오답 정리까지 다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하는 겁니까? 방문객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 뭘요? safety rules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방문객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강의, 전반부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문제 여러분들 남았어요. 자, 그래서 잠시만 브레이크하고 돌아오셔서 나머지 5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자, 5문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아서 그리고 모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 문제인데요. 자, ever가 붙은 단어가 A, B, C, D에 다 와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복합 관계사 중에서 적절한 아이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사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단 가시면 됩니다. ever를 일단 다 떼내시면 각 단어들이 품사가 있잖아요. where와 when은 뭐죠? 부사. 그 다음 which는 뭐죠? which는요.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됩니다. who는 뭐죠?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문사 아이들이 문장 앞에 왔을 때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을 땡겨온 것이기 때문에 혹은 없어진 아이들을 대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네. 당연히 부사가 땡겨졌다라고 하는 건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문장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의문사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던 아이를 의문사로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 그거 빼고 나머지 아이들 중에 내가 모르는 걸 의문사로 놨다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땡겨온 거라고요. 얘 빼고. 왜냐면 who는 어차피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who는 뒤에 있는 애를 땡겨온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를 그냥 who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뒤쪽에는 동사부터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의문사들은 모르는 거를 앞으로 땡겨온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 나머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땡겨져 왔으니까 뒤에는 완전 문장이 오는 것이고 얘는 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뒤에. 근데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완전 문장이 올 수도 있고요. 자, 일단 ever가 붙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했나요? 하셨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앞쪽을 봤더니 여기는 지금 타동사가 나와 있고요. 아, 이거는 지금 명사절이 지금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뒤를 보니까 remain은 비동사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be unsold,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주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도 있고 수동태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완전 문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먼저 소거돼야 됩니까? 바로 대명사인
자, 이 녀석이 속어돼야 되고요. 자, 대명사인 whichever가 속어되어야 합니다. 명사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지금. 다만 형용사는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whenever냐, wherever냐, 혹은 whichever냐의 논의만 남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ever를 떼고 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자, ever를 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여러분들 명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을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관계사는 원래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런데 복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부사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부사는, 자,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부사절 역할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안 되고요.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대신에 부사절 역할도 하지만, 자, 무슨 역할도 해요? 명사절의 역할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리는데, 자, 복합관계사는 whoever라고 하면 anyone who의 개념으로, 자, 이 ever가 강조의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앞쪽에 any라고 하는, 자, 선행사가 생략된 상태로 명사절 역할도 쟤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I will choose whatever you want. 다시 한번, I will choose whatever you want. choose가 뭐뭐를 선택하다잖아요. whatever you want는 뭐예요? anything you want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ever가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는 문장 구조는, 자, 의문 대명사냐, 의문 형용사냐, 의문 부사냐에 따라서 이하의 구조는 결정되는 것이고, 전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의문 형용사나 의문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 부사절이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의문 부사가 이끄는 의문 부사를 변형시킨 복합관계 부사절은 부사절만 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학생이면 굉장히 이제 토익에서 전문성을 가진 학생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제가 1, 2분, 3, 4분 안에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한 2, 30분 정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지금 다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토목달의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따지시고, 자,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 아는 남자, 아는 여자에게 합시다. 여기 명사절 자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완전 문장이 와 있어요. 요 두 개를 토대로 하면 일단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안 돼요? 복합관계 부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완전 문장이 와 있기 때문에 whoever는 돼요? 안 돼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따져가지고 whichever가 답인데, 야, whichever의 which는 뭘로 쓰인 거예요? 복합관계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해석해 볼게요. 회사의 직원들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템이라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어떤 아이템들이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든지 간에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에? steep이라고 하는 것은 가파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격적인 디스카운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자, 팔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126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설명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자,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7번째 문제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이 녀석은 지금 품사가 서로 다 달라요. enhance는 향상시키다의 타동사죠. 강화시키다의 타동사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Cameras were insta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쪽은 뭐란 얘기예요? 부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여기 명사가 나오고 뒤쪽에 명사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한답니까? 자, 그 다음에 enhanced는 향상된 보완의 뜻인데요. 자, 그러면 향상된 보완 전체는 명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부사 자리에서 명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being enhanced는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수동의 분사구문에 목적어가 뒤에 취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A번이 되고요. 부사 자리에 to 부정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은 B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짧게 정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대한, warehouse가 창고잖아요. 창고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된 겁니다. 어디에? 자, 바로 입구, 각각 모든 입구에 자, 설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28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다 부사예요. regretfully라고 하면 유감스럽게도 라고 하는 얘기고요. mistakenly는 실수로 이런 얘기죠. forgetfully라고 하면 까먹어서, 그죠? 네. 자, eventually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어휘 문제잖아요. 해석하시죠. 추라고 하는 분이 이미 사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죄를 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바로 auction 되겠습니다. 경매 행사에,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 걸친. 자, 근데 실수로 참석할 수 없어요? 혹은 자, 어떻게? 까먹어서 참석할 수 없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요. 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할 거고요. 자, 29번째 문제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t는 다른 부사나 전치사와 결합되어져서 일부 타동사의 수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act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동사고요. treat는 대접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치료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죠. finalize는 최종 결정하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dress는 1번, 2번, 3번 이건 별표 3개. 자, 어디에다 주소를 쓰다, 연설하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따위를 다루다의 뜻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How can I address you? 예문으로 써두시고 오늘 50번만 해보시죠. 제가 당신을 어떻게 호칭하는 게 좋을까요? How can I address you? 호칭하다의 뜻도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컴마 찾으세요, 빨리.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자, regarding부터 시작해서 괄호를 묶어볼까요?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따라서 뭐뭐와 관련된 자, 룰들이 되겠습니다. 몇몇 새로운 룰들인데요. compensation for full-time employe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자, 그런 compensation, 보상 혹은 보너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많이 됐는데 그들 중 어떤 것도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29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는 토익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두 단어 이상의 수거 전치사 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자, A번부터 한번 볼까요? In the interest of, in the interest of. 자, 요거는요. 무엇을 위하여? 수거예요, 수거. 자, 그래서 무엇을 도모하기 위하여.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토익에서도 여러분들 거의 보실 일이 없습니다. On account of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보셨네요. 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수거가 되겠죠. 이것도 참 많이 나와요. As opposed to는 자, 뭐뭐과는 대조적으로, 뭐뭐에 대조적으로. In accordance with는 according to 하고 똑같아요. 재밌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가진 단어들은 같은 전치사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in accordance는 with를 취하고 according은 to를 취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죠? in accordance 다음에 자, with 자리를 비워두고
with와 to를 같이 준 적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되는 자, 그런 수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4개의 전치사구 중에서 누가 답이 될까요? 이거는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 동사 어디 있어요? 네. 자, 바로 이게 동사입니다. conduct가. 자, 따라서 이 부분은 뭐죠? 동사가 아닙니다. 자, 시에 의해서 고용된 전문가들이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수행했죠? 바로 inspections를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수행을 했는데 자, 보니까 어때요? commonly accepted methods가 되겠어요. 자, 근거가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자, 바라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according to, in accordance with는 자, 어떠한 출처나 근거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조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의 덩어리는 자, 바로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0번까지 또 열문항에 대한 모든 해설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Part 5 30문항 해설을 좀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요. 자, 학생들 중에는 가끔 보면 한 세트 정도 안에서 굉장한 상승을 꿈꾸거나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익이 영어가 바다라고 한다면 좀 개천 정도 되는 그런 영어의 영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치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급격한 상승을 도모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무슨 유형이 나오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컨텐츠의 량 자체는 한 달로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수년치의 자료가 지금 저희 토익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잘 여러분들 활용하다 보시면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목표 달성하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3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4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